안녕하세요. MSG의 전영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강력 여전사 안젤리나 졸리 부부의 무기 전쟁 이야기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H&K MP5A2 1960년대 중반 개발된 9mm MP5의 A2 버전으로 이것만 너무 유명해서 보기만 해도 매니아분들은 MP5 이거 금방 할 수 있죠. A2 버전은 고정 개머리판 형식이고 클로즈드 볼트 방식을 사용해서 초탄 명중률은 매우 높게 나오는 게 장점입니다. 정밀도와 신뢰성도 뛰어나서 수많은 특수부대, 대토레 부대에서 채용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명품 기관단총이죠. 다음은 H&K P7 M13, 이건 권총입니다. P7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H&K가 제작한 독일제 9-19 반자동 권총입니다. 1976년 PSP, 이거 게임 쪽 그게 아니라 경찰 자가 장전 권총으로 처음 대중에게 공개되었고요. P7 M8은 P7을 8라운드 싱글 스택 매거진으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1982년 83년 사이에 등장한 개량형으로 장갑을 끼고도 쏘기 쉽도록 방아쇠 울의 크기를 늘렸고 방아쇠를 좀 더 작게 만들고 방아쇠 위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방열판을 달아 만에 쓰다 보면 불편해지는 문제를 아마 뜨거워지나 보죠. 그 문제를 약간이나마 경감시켰다고 합니다. H&K USP 엘리트가 붙었으니 더 좋은 거라는 것만 바로 짐작할 수 있겠죠. USP는 범용 반자동 권총이라는 뜻이고요. 49경 SNW 탄원을 쓰고 있습니다. 쇼트 리코일 방식으로 작용되며 조종관과 디코킹 레버가 일체형이고요. 1993년 다목적용으로 개발되어 특유의 신뢰성과 정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엘리트는 총률이 늘어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H&K 움프 45, 이건 기관 단총이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H&K의 전통이었던 노골로 지연 블로그백 방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검증되고 싸게 만들 수 있는 스트레이트 블로우백 방식으로 돌아선 총기입니다. 하지만 MP5 인기의 원인이었던 클로즈드 볼트는 유지하고 프리플로팅 배럴을 사용해서 높은 단발 명중률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기본적으로 레일을 부착하여 도트 사이트 등의 각종 광학 장비 부착도 용이하고 무게도 2.3kg로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4구경 HCP 탄을 사용하는지라 탄창 하나에 25발만 장탄된다고 합니다. H&K 파밤 FP6, 신기한 이름의 이 총기는 이탈리아 화기 회사인 파브리카 브란시아나 아르미 SPA, 이거 줄여서 파밤 이군요. 빈센조가 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 회사가 제조하고 H&K가 판매하는 펌프 액션 전투용 샷건입니다. 무게 2.99kg, 길이 105cm, 12게이지 펌프 액션 방식이고요. 영화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사용하는 모델은 파밤 SDA-SS 마셜 울트라 쇼트라고 합니다. 해석하면 엄청나게 짧은 전투용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다음 NAA 가디언, 2001년에 도입되었고 법 딕팩 및 은폐 휴대용으로 인기가 있는 총기입니다. 주머니 또는 지갑에 쉽게 들어가는 작은 패키지 제품이고요. 숨겨서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 장점인지 단점인지 NAA는 노스 아메리칸 암스라는 총기 회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든 영화에서는 디스플레이상 잠깐 등장하는 미니 리볼버 보호가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소장하고 쉽게 생긴 리볼버죠.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데 너무 예뻐서 잠시 뽑아봤습니다. 홀스터 그립 구성으로 운반과 조작이 편리하며 그립이 위로 접혀 있어 쉽게 감추고 휴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디자인은 완전 소장각! 스미스 앤 웨슨 모델 442 에어웨이트 센테니얼, SMW 센테니얼은 스미스 앤 웨슨이 J-프레임에서 만든 리볼버 계열이라고 하고요. 442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파란색 탄소광 실린더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에어웨이트라고 적힌 만큼 무지하게 가볍다는 뜻이겠죠.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는 요 작은 총을 들고 안젤리나 졸리는 상대적으로 큰 총을 들고 있는 모습에 요거 재밌습니다. 다음은 락 SOP 모드 M14, 우리가 아는 M14 맞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 제식 소총이었던 7.62mm 소총 맞고요. M1 개론 뒤에 자동화 버전 그거죠. 근데 분명히 그러면
옛날 무기인데 아닙니다. EBR 강화 전투소총의 버전으로 현대화 지원 사수용으로 쓰이고 미 해병대에서는 총열의 길이를 늘리고 자동 발사 시스템을 삭제한 M39EMR 지정 사수용 소총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락크릭 배럴스타와 트로이사에서 SOP 모드 M14 전투 소총형으로 개량을 한 버전이 사용되고 있고요. SOP 모드는 특수 작전용 소화기 개조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원티드입니다. 총알도 휘어 날아갈 수 있다는 독특한 생각을 실제로 보여준 영화죠. 평범하고 찌질하고 불쌍한 청년이었던 제임스 맥어보이가 암살 조직의 일원 안젤리나 졸리를 만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의 킬러로 훈련을 받습니다. 칼싸움도 배우고 총알도 꺾고 맷집도 키우고 킬러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고 실력 있는 킬러로 인정받는데 알고 보니 이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걸 발견하고 암살 조직을 오히려 와해시킨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졸리는 제임스 맥어보이를 훈련시키고 마지막에는 조직의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자멸을 택하는데 그 장면도 엄청 멋있습니다. 원티드 속 그녀의 무기 함께 보시죠. 우선 사파리 암스 1911 매치 마스터. 총에 새겨진 무늬가 너무 멋지죠? 마치 안젤리나 졸리의 시그니처 같은 권총입니다. 사파리 암스 매치 마스터는 콜트 1911 시리즈에서 특별히 개발된 권총이라고 합니다. 콜트 모델에 매우 가깝게 설계되었으며 더 정교한 정확도와 간단한 조작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매치 마스터라 이름에서 완전히 마스터 느낌이 납니다. 마스터피스. 다음은 이름만 귀여운 제리코 941 베이비 이글. 1990년 출시된 IWI, 이스라엘 무기군요. IWI에서 개발한 싱글 더블 액션식 반자동 권총입니다. KBI에 의해 처음 미국에 수출되었고 매그넘 리서치사에 의해 베이비 이글이라는 애칭이 붙었네요. 참고로 데저트 이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코너샷입니다. 이건 또 제가 또 한번 쏴봐서 또 할 말이 있죠. 제가 S&T 코너샷 총 쏴봤지 않습니까? 그 K5 장착한 걸로요. 시가전의 핵심은 사실 코너 아니겠어요? 코너의 어드밴티지? 그런데 코너를 돌지 않고 이거 총열 같은 거 꺾어서 상대편을 보고 쏜다. 완전 반칙이죠. 그런데 진짜 S&T 버전 명중률 높았습니다. 제가 그냥 다 맞춰버렸거든요. 아무튼 코너샷은 딱히 정해진 병기가 아니라 일종의 액세서리입니다. 사용하던 권총을 이렇게 바꿔 끼워 사용하는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바꾸는 겁니다. 언패물 뒤에 숨어 코너샷의 각을 바꿔가며 카메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사격합니다. 또 이 원조가 또 있죠. 제1차 세계대전 참호전 중에 안전하게 적을 저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잔망경 소총. 진짜 희한하게 생겼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개발한 STG-44용 구부러진 총신 쿠름 라우프트도 반경에 노출되지 않고 무장한 목표를 코너를 돌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음은 소드워프 더블 배럴 샷건. 소드워프란 뜻이 톱으로 자른, 그러니까 짧게 한 이란 뜻입니다. 즉 짧게 자른 더블 배럴 샷건이란 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46cm 미만이며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운반이 편리하겠죠. 소드워프 하나 새로 좋은 표현 배웠습니다. 참, 영화에서 사용된 모델은 레밍턴 스파르탄 쌍발 샷건으로 보입니다. 스콜피온 SA-VJ61 구체코슬로바키아가 개발한 기관단총입니다. 원래 7.65에 17mm 탄환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이후 9에 17mm, 9에 18, 마카로프탄, 9에 19, 페라블럼탄을 사용하는 파생형이 만들어졌네요. 가벼운 무기와 작은 사이즈 덕분에 항공기, 전차 승무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동시에 같은 이유로 테러리스트 집단이 범죄자들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비교적 화력이 약한 탄을 사용하고 25m라는 짧은 유효 사거리를 가졌으나 근접 전투에서 유용한 무기이며 동유럽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요. 단발 또는 전자동 사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홀스터 권총집에 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영화는 솔트. CIA 요원 솔트는 러시아 스파이를 신문하던 중 이중 스파이로 지목당하게 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졸지에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을 암살할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혀 버린 솔트. 동료들의 의심 속에 남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 남편 이거 잡혀갔거든요. 남편 그 목숨 구하러 탈출한 솔트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도주를 거듭하고 그 와중에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드러난다는 그런 스파이 액션 영화입니다. 팔색조처럼 계속 변신하는 안젤리나 졸리의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죠. 보다 보면 정말 어느 쪽 스파인지 좀 헷갈리는 스토리긴 한데 이 영화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주인공 역할에 우리 무기적 인간 1회의 주인공 탐 크루즈 형님이 내정되었답니다. 그런데 탐 크루즈가 완성된 각본을 보니 이거 미션 임파서블과 너무 똑같네? 하고 고사해서 여자 주인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 식사우어 P230 1977년 식사우어사에서 개발한 총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 민간에서 호신용 권총의 수요가 엄청 생겨서 출시된 호신용 권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나온 총을 사용한 범죄가 많이 남아서 그 범죄를 막기 위해 호신용 총을 또 만들었네요. 이야, 사업 장난 아닙니다. 모순적 상황인데 식사우어사는 완전 땡큐겠네요. 발터 PPK와 많이 비슷하게 생겼으나 실제로는 자우어 38H를 토대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7발, 8발들이 박스 탄창을 사용하며 쇼트 리코일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장이 168mm밖에 안 되니 충분히 숨기기가 쉽겠네요. 1996년 생산이 중단되고 P23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명동 7탄 사육장에서 실제로 사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고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ZIG-556 SWAT. 이건 식사우어사가 개발한 돌격 소총입니다. SG-550 소총 시리즈의 최신 세대가 ZIG-556이라고 합니다. 556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M16 계열의 탄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 역시 상하부가 M16과 유사하게 되도록 한 파생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맞춤형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성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시장에서 평가가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보기 힘들겠죠? 스와트란 이름이 붙은 것은 아마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FBI 스와트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X26 테이저. 테이저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자주 보는 그분입니다.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테이저건은 피치사성 전기 충격 무기로 목표의 피부에 꽂혀 전류를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전극반을 2개를 발사하여 목표를 전기 충격으로 당분간 무력화시킵니다. 발사를 위해 2개의 전극과 압축 질소가 포함된 카트리지가 필요하고 전극 바늘이 상대방의 피부에 확실히 꽂혀야만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스턴건이 강한 전류로 상대를 제압하는 반면 테이저는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 비교적 적은 전류로 상대를 확실히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레타 92FS. 말해봤자 입이 아플 정도로 권총계에서 유명하다는 베레타. 베레타 92는 1972년에 설계되었으며 수많은 파생형이 아직도 쓰일 정도로 명품이라고 합니다. 9의 19mm 탄약 사용, 중량 0.95kg, 길이 21.6cm, 반대동, 싱글, 더블 액션 사용. 정말 다양한 용도와 버전이 있는 걸 보면 명품은 명품인가 봅니다. 안젤리나 졸리 편을 만들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무기도 무기지만 사용하는 인간의 액션과 매력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줄타고 뛰어내리고 달리고 퍼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정말 이런 모습들이 영화의 매력임과 동시에 주인공들도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무기도 꼭 필요하겠죠? 특히 졸리 같은 경우는 마블과 함께 새로운 영화의 개봉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요미, 마블리와 함께 등장하는 영화 이터널스. 예고를 본 여기서 총을 쏘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무기적 인간 안젤리나 졸리 영화의 흥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저희가 벙커 아닙니까? 그래서 밀리터 리더고 MSG니까 부대 스테이크입니다. 한우 이거 부채 스타일이네요. 그냥 밑간만 조금 하겠습니다. 정석 치고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이야. 아 이건 사기다. 자, 두 개 젓가락에 먹자. 사실 뭐 이거로만도 충분한데. 그래서 베이컨도 있고 좀 해야. 대한민국에서 이 한상보다 비싼 이 부대고기가 있을까? 대박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렸을 때 부대고기를 먹을 때는 이게 또 금전적인 압박이 있어서 이게 또 그 옵션을 많이 시키지는 못했거든. 냄새 올라온다. 씹히는 맛과 부드러운 맛이 딱이네.